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자, 오늘은 지금 한창 장안의 뜨거운 감자인 유승준 씨에 관한 관상과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유승준 씨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라든지 어떤 그의 정치적인 견해나 저 개인적으로 또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 거는 사주나 이 천문학과와는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적인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을 거고요. 단지 중립적인 입장으로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관상을 보겠습니다. 이마는 그닥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좀 반듯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나쁜 이마도 아니고 이마가 약간 소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점수로 보자면은 이마 점수는 글쎄요 한 뭐 60점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항상 말씀드릴 때 그 명궁을 굉장히 중요시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원래 관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명궁입니다. 그런데 명궁도 사실상은 제가 연예인 보면 명궁들이 너무 다 좋아가지고 정말 나도 좀 이런 명궁 좀 갖고 싶다는 그런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유승준 씨 명궁은 뭐 그닥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동안 그렇게 슈퍼급 연예인으로 부상했었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명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쁜 명궁도 아니고, 뭐 명궁 점수로 보면은 글쎄요 이것도 한 뭐 60점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콧대나 이제 코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콧볼은 좀 두툼해 보이기는 하는데 글쎄요 뭐 좀 그렇게 좋은 점수는 주지 못하겠고, 어쨌든 이것도 한 뭐 60점에서 60점 정도 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술은 보면은 굉장히 입술이 도톰하고 굉장히 뭐 섹시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이 윗입술이 좀 아랫입술에 비해서 좀 도드라진 것 같고, 구체적으로 너무 파고들면 또 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처럼 또 느껴질 수가 있어서 점수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술도 그렇게 좋은 입술은 아니고요. 이것도 한 60점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귀를 보면은 귀도 마찬가지로 얼핏 보면 이제 좋아 보여요. 두툼하고 아래 귓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점은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누구나 관상가들이 보면 첫 보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입안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가운데 귀가 좀 약간 튀어나왔죠. 이런 거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를 얘기해서 좀 안 좋게 보기는 하죠. 귀의 모양을 보면은 상당히 상향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연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긴 하죠. 예, 위쪽으로 발달하고 아래쪽, 그러니까 아래쪽이 전혀 칼기라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귀도 괜찮은 귀긴 해요. 좀 큼직하고. 예, 그렇기는 한데 일단 귀가 너무 위쪽으로 상향을 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등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런 귀의 형태인데, 이승준 씨가 뭐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에 대한 거는 이 영상 끝날 때쯤에, 왜냐면 제가 바로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편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유승준 씨만 이런 성향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사람들을 판별을 할 때 그 사이코패스의 그 성향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누구나 한 50%는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사주에서 보통은 재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재물이나 돈에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인성을 보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바로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얼만큼 있는가 하는 거를 사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이코패스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 텐데, 귀에 대한 그 설명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그 귀의 점수도 한 50에서 60 정도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미남형의 얼굴이죠. 얼굴이 눈매나 이런 이목구비가 선명하고, 그런데 전반적인 관상으로는 뭐 그렇게 좋은 관상은 아니고 한 60점 정도로 보면 돼요. 네. 그런데 한 가지 100점짜리가 있어요. 어디가 좋으냐면은 눈썹이 100점짜리, 연예인 눈썹이네요.
이 눈썹은 아주 좋은 눈썹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성공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눈썹이 가지런하고 곱잖아요. 이렇게 곱고 그 다음에 끝으로 가면서 점점 선명해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 길면서 예. 그렇다고 너무 두꺼우면 또 눈썹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엉망진창으로 나와도 안 좋은 건데 지금 굉장히 곱게 빗질한 것처럼 곱게 나면서 끝으로 가면서 살짝 모아지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게 그 끝에 가면서 또 퍼지지도 않고 모양으로 보면 제 눈썹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저는 제 눈썹보단 더 좋은 눈썹이거든요. 제 눈썹은 끝에 가면서 약간 퍼졌어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거에 비하면 더 좋은 눈썹이에요. 제 눈썹에 비하면 좋은 눈썹이죠. 눈매는 글쎄요. 글쎄요. 눈매 뭐 300안이나 400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삼각형 눈도 아니고 특별히 모르겠는데 눈 같은 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 사주를 보기 전에 대강 그 인생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무위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짧네요. 이게 몇 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을 했으며 당시에 가수와 멀티 엔터테이너로서 잘생긴 외모, 재미의 교포 스타일, 화려한 춤, 뛰어난 가창력, 입담까지 갖죠. 그때 어디서 좀 나왔었냐면은 그 서세원의 토크박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점수 매기고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뭐 재밌지는 않았는데 뭐 서세원 씨가 아주 후한 점수를 줘가지고 인기몰이를 또 상당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에게는 우상이자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톱스타이다. 또한 사춘기 시절 방황하던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대한민국 공익 캠페인에 등장하며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흔한 안티에 하나 없었던 긍정의 이미지가 가득한 엔터테이너였다. 그러나 입대 앞두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받아 병역 기피자라는 낙인을 지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전국적 공분을 사게 되고 후에 대한민국 법무부와 병무청은 그를 입국 금지시켰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지금 최근에 그 유승준의 분노 논란에 판 키웠다. JTBC 뉴스원 왜 나라가 나서 뭐 이런 동영상이 지금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요. 군입대는 약속이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 뭐 스티브 유 잡힌 발언, 약속 다 지키냐, 뭐 밑바닥 보임 소신 발언, 할 말 다 하겠다, 뭐 아니 이런 식으로 지금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봤어요. 처음에는 브리핑한 것만 봤다가 유승준 씨 그 스티브 유 채널 들어가서 직접 그 긴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다 봤는데 다 아실 테니까 제가 뭐 더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뭐 근데 내가 약속은 안 지킨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까지 이렇게까지 나를 당신들 뭐 그렇게 잘하느냐, 응? 당신들도 다 구린데 뭐 나만 가지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별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저는 몰랐거든요. 크리스찬인지. 왜냐면은 이렇게 힙합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뭐 크리스찬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왜냐면 가난과 어떤 그런 기성세대에 얻어 저항하는 게 그런 게 힙합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유승준 씨는 어떤 힙합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의외로도 이런 분들이 또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개그맨들도 막 엄청 웃긴 개그맨들 있잖아요. 예? 뭐 할 말 못하면 다 알고 보니 또 뭐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자, 정치가나 어떤 세력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사람들 세뇌시켜서 마치 전 국민이 원한다는 것처럼 분위기를 장악하고 다른 발언이나 다른 의견 얘기하면 매장시키고 사회적으로 불이익 당하게 만들고 공권 동원해서 죄 없는 사람 감옥
철 얻는가 하면 거짓말까지 퍼뜨리고 만들고 조성해서 종교까지 탄압하고 그러면서 인권을 원한다고요? 예, 인권이요? 지금 인권 얘기하십니까? 그러면서 인권 위한답시고 LGBT 인권 찾는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거 발의 자 여기서 직접 본인이 했던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왜 했을까요? 자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고 진짜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이 땅을 지키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이 나라의 내일을 위해서 피땀 흘리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 때문 아닙니까? 이 땅에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기도하시던 선교사님들 피로 우리나라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 제발 정신을 좀 차리세요 제발. 자 요런 내용인데요. 우선은 요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가는 어떤 세력의 미디어를 장악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방방으로 몰아나가고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마치 전 국민이 원한다는 것처럼 분위기를 장악하고 뭐 이런 건 맞아요. 근데 이게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겠죠. 여론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론을 들어도 이게 만들어진 여론인지 진짜 여론인지 여러 사람의 생각인지 뭐 조종당한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요 사실상으로. 그래서 뭐 가짜 뉴스도 판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특히 이거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댓글 다는 거 보면 아직도 댓글 부대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게 의견이 모아지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의견이 자꾸 그렇게 모아지니까 사람들이 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댓글 부대도 있고 여론 몰아가지고 뭐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과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왜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언론이라는 게 뭡니까 언론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조중동 있잖아요. 기독교입니다. 아 그럼 자기가 좀 자기 운을 파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이렇게 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뭐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자기 무덤파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들이 자꾸 조중동 뭐 신문 읽지 마라 그런데 저는 뭐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찾게 되냐면 제가 신춘문예 한번 내면서 떨어졌길래 그래서 도대체 왜 떨어졌을까 해서 조중동 조선일보인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중동 중 하나인데 거기서 신춘문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나무위키를 뒤져봤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기독교예요. 예, 제 신춘문예가 그 내용도 보니까 그 당선된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기독교 신자더라고요. 그 당선된 사람도. 그래서 야 이거는 완전히 언론이 어떻게 종교에 이렇게 편중돼서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권을 탄압한 게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인 거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반대이면 반대있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LGBT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정신은 뭐냐면 무조건 그 동성애는 반대죠. 그러니까 LGBT 인권 찾는다고 포괄적 차별금지 이런 거 발의하고 이렇게 있잖아 할 말이 없는 거지. 왜냐면은 자기는 남을 마음대로 탄압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오히려 탄압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논리가 중간에 끊어지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LGBT 인권은 뭐하러 찾느냐 그런 쓰레기 같은 인권은 말하자면은 찾을 필요도 없는 그런 인권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면서 교회는 왜 탄압하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려니까 심해지니까 뚱하고 줄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고 진짜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이 땅을 지키기 새벽부터 기도하고 이 나라의 내일을 위해서 피땀 흘리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때문에 잘 살아. 아니 설령 그렇다고 서더라도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불교는 뭐 그동안 그냥 반만년 역사가 있는데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반만년 역사 미국 건국이 뭐 200년도 안 되고 기독교 들어온 지가 100년밖에 안 되는데
100년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그동안 5,00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이 좀 안 돼 있는 거고,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공론화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편견이 심한 얘기고 자기 입장에서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교에 의해서 세뇌가 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젊은이들은 아닙니까? 이명박 씨가 서울시를 뭐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더니 한국에 왜 갑자기 왜 기도 때문에 잘 사는 걸로 그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누구나 종교의 자유고 종교인들도 종교 생활을 누릴 자유가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종교 자체가 어떤 현실에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있어요. 기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불교도 나쁘다고 제가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종교에 앞서서 그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가 모든 것을 대변하면 자꾸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를 바친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종교는 종교일 뿐이에요. 왜 종교를 우리나라가 왜 종교 때문에 잘 삽니까? 이거는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론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사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주라는 거는 천문학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달력이라는 거죠. 경전에 태어났다, 신축월에 태어났다, 이거는 달력이라는 거죠. 그냥 그 달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정해지는 거는 하나의 그 혈액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과학이고 어떤 종교적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주가 무속인들에 의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사주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나려면 종교가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그 도움은 줘요. 물론 도움은 주지만 거기에 한계에 갇혀가지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게 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종교에 갇혀 있지 말고 그 위로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거를 자꾸 뒤집어서 생각을 하죠. 종교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머지 오히려 그 사주라든지 이런 거는 덜 깬 사람들, 뭐 미개한 거, 미신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나가고, 그래서 저는 요 얘기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범종교적인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면서도 얘기를 드린 겁니다. 왜냐면 저는 중립적인 얘기로만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이 LGBT를 탄압을 하는 거는, 이거는 대놓고 탄압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LGBT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보기 싫죠.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 길거리에서 남자 여자라고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그런 거 좋게 보는 사람 없듯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탄압하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도 있네. 이 자리에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지옥 천국 개념은 이거야말로 이제 끝판왕이죠. 그런 지옥 천국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나 이거죠. 지옥 천국 얘기는 이게 그 신앙을 가져도 우리가 지옥 천국 때문에 그 신앙을 믿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그 진리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지. 뭐 지옥 가고 지옥 가면은 무슨 뭐 거기서 불구덩이에서 불을 지지네, 아니면 천국 가면 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네, 뭐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들 그 초콜릿 먹기 위해서 성탄절 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정신 세계를 이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뭐 어떤 유승준 씨의 어떤 그 병역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불만을 가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뭐 거기에 대해서 왈가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뭐 군대를 남들보다 좀 오래 하기는 했어요. 35개월은 했어요. 공군을 가는 바람에 괜히 좀 편하게 가려고 공군 가는 바람에 오래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유승준 씨가 뭐 병역 거부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뭐 민감하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럴 수도 있고 뭐 법적으로 해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법이 알아서 할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 부분은 좀 바로 알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내용을 좀 전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진년 경자월 신축일 가보시. 자, 가보시는 제가 만들어낸 거고요. 나무의 키에 나온 그 사주로 본 겁니다. 양력으로 봤고요. 일단 자축의 공망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그 식상의 공망이 되잖아요. 식상의 공망이 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칼기가 되거나 귀의 하반부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신약의 그 식상의 공망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시오패스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준수 씨가 소시오패스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시주를 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시주가 만약에 여기 토나 금이 들어왔으면 이 사주가 또 신강한 사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말이 또 달라지죠. 그런데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이면 어떻게 되냐면 나르시스트가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르시스트는 소시오패스하고 다르게 쓴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일반적인 나르시스트하고는, 제가 말하는 나르시스트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니까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규격 사주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은 그 대운을 잠깐 보자고요. 그럼 대운을 보면 이민년 후반에 1990년대 후반에 빵 떴다가 개묘년 들어오면서 바로 병역 문제 터지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분은 그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사주 같아요. 일단은 자축합 자진수국해서 이게 추운 사주이기 때문에 화를 용을 해야 되는데 목이 이제 화를 생기잖아요. 그런데 모군이 와도 대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신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억부용신으로 보면은 또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용신으로 쓰기가 딱히 맞는 게 없는 사주이기는 해요. 이런 사주가 애매한 사주이긴 하죠. 어쨌든 목화운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이 나쁘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묘년에 갑자기 절지로 들어가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다 끊어지는 걸 말하죠. 겁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진 대운에는 역시 묘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병역 문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건데요. 47세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화운으로 올라오면서 이때는 운이 좀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그 소시오패스 사주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의 그 뇌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뇌 박사인데 자기 뇌를 분석해 보다 보니까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니까 집안 내력을 조사를 해봤더니 다 자기 뭐 친척들이 전부 사기꾼, 살인자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이코패스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평생 남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사주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주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북두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사주만 보고 말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